자, 임수일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천간으로 정제가 되고요. 지지로 미토는 정관이 됩니다. 자, 임수가 정미를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눈에 띄는 게 이제 정이합이 되죠. 근데 문제는 여기에 하나 더 있다는 거죠. 이민이 있기 때문에 정합이 되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이 미중의 정화는 뭐라고 그랬죠? 미중의 정화는 그렇게 유니크한 거는 아니라고 했어요. 물론 강한 것이긴 하지만. 그래서 사실은 이 환경이 굉장히 더운 거거든요. 덥다. 그래서 병월부터 해가지고 임수의 존재 가치가, 나의 가치가 사실은 상승을 했어요. 내 존재 가치가. 그럼 사실은 내가 더 인기가 올라가는 게 맞아. 그리고 임수가 더 좀 가치 있는 것이 되고,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한 게 이 미중 정화는 약간 흔해 보일 수 있는 건데 이게 쟁합이 된단 말이에요. 쟁합이란 게 서로 합하려고 다투게 되거든요.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수 입장에서는 내가 만만하게 생각했던 건데 경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나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내가 합해올 수 있겠지 싶었는데 정화를 두고 경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 아니야. 그렇게 유명한 맛집이 아닌데 괜찮은 것 같아서 내가 딱 먹으러 들어갔는데 내가 줄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유명해서 내가 줄 서 있으면은 이해를 하겠는데 그냥 만만하게 생각해서 들어가려고 했더니 줄 서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있잖아요. 별로 이렇게 생각 안 했는데 내가 대기를 하게 될 때, 대기자가 될 때, 이걸 이제 사람이라고 보자면 이 사람 뭐 괜찮긴 한데 내가 그렇게 뭐 나 정도면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 사람이 임자가 있네? 알고 보니까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헷갈리는 건 이 정미가 되겠죠. 이 정미가 헷갈릴 수 있겠죠. 그래서 임수 환승이별이나 재회가 사실은 쉽지가 않다. 이 환승이별이라는 게 뭐예요? 헤어지고 나서 바로 다른 사람을 찾게 되는 건데 이런 사람들만 눈에 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나의 가치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사실 나 많이 괜찮아졌는데 이미 있는 거야. 그리고 이걸 사람이 아니라 또 정제니까 돈으로 보자면 이건 공동 투자가 돼요. 지분을 나눠 갖는 형태로 공동 투자를 하는 형태가 되죠. 근데 이게 묶여버릴 우려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쉽게 처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 이제 인성으로 변화될 거니까. 이 정화가 다음 달이면 이 편인으로 인성으로 묶여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뭐 내가 손해보느냐, 뭐 손해보는 건 아니에요. 손해보는 건 아니고 이게 뭐 1년짜리 운도 아니고 한 달짜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공동으로 뭔가 하게 되면 여윳돈으로 하는 건 모르겠지만 금방 묶여버리니까 뭐 그런 점에서 주의를 하시라는 거죠. 지분 투자나 공동 투자로 인해서 묶여버린다. 그리고 이 미토가 상관이 통해요, 안 통해요? 을목이 활동폭이 이제 곧 을목은 사라질 거라고 했잖아요. 미중의 을목은 상관이 갇힌다. 상관이 갇힌다는 게 사실 꼼수는 안 통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깐깐한 관이 되죠. 깐깐한 관이. 그러니까 임수 입장에서는 이 미토 관이 애매한 거예요. 이제 대신에 묘목 오면은 또 합이 되거든. 묘목하고는. 근데 임목하고는 또 합이 안 돼. 임목을 기문들게 하잖아요. 근데 또 천간으로 대놓고 내가 상관짓을 하면 안 받아줘. 근데 지지로 묘목이면 합이 돼. 알쏭달쏭하게 만드는 관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쓴 거예요. 맛집이 아닌데 주석이 되는 거. 이 인간 되게 어리숙하고 착하게 봤는데 알고 보니까 막 어장관리하고 있는 남자네? 이런 느낌인 거예요. 어떤 뜻인지 아시겠죠? 정미열의 그런 관계가 그렇다는 겁니다. 댓글을 보다 보니까 어떤 분께서 그런 말 하시더라고요. 자꾸 이렇게 연애 얘기로만 한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워낙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은 여러 가지다 보니까 연애 얘기로 하는 게 가장 이해하기가 편해서 그냥 덜 심각하고 이해하기 편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지. 이거를 다 바꿔서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임수일간 타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떤 걸 볼 거냐면 이제 정미월의 정화, 정제가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이민하고 쟁합을 하면서도 이 비견을 귀문들게 하거든요. 귀문으로 빠지게 하는 정미가 되니까 얘 속마음을 한번 볼게요. 정미의 속마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정미의 속마음. 정제니까 임수일간 입장에서는
여자분들 같으면 시어머니가 될 수가 있고 아니면 아버지가 될 수가 있고 남자분들이라면 뭐 여자친구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미중의 정화가 투관된 거니까 그냥 남자라고 보실 수도 있어요. 미중의 정화가 투관된 거니까 지지로 정관이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도 뭐 남자라고 할 수가 있고 정합이 될 때 알 수 없는 속마음. 이게 사실 썸을 타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더 궁금하실 텐데 계약 관계로 놓고 보셔도 돼요. 회사와 나와의 계약 관계. 이 회사에서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만약 계약을 해야 되는데 계약을 앞두고 있는데 파트너가 있을 수 있잖아요. 나하고 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다른 업체가 또 있어서 양다리를 걸치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정미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는 사주로 보기가 사실 쉬운 게 아니니까 타로로 보는 거거든요. 이 정미의 속마음, 그리고 임술관 분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셔야 될지, 어떤 처신을 하셔야 좋을지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타로를 이렇게 뽑아봤는데 왼쪽에 보이시는 부분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되고 이 오른쪽에 있는 모습이 진짜 속마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천사 카드를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자, 그럼 겉으로 보여질 모습, 감정을 좀 많이 숨기는 사람이 되고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역방향으로 나오는 게 내 모습을 좀 많이 숨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좀 안정적일 줄 알았던 연애가 뭐 안정적일 줄 알았던 관계가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깨질 수 있다는 걸 뜻해요. 이게 만약에 뭐 계약 관계라면 더 그렇겠죠. 더 많이 살펴봐야겠죠. 다소 허세나 낭비, 허영심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고요. 내 감정을 속이고 허영이 있는 데다가 이렇게 냉정한 면을 숨기고 있다. 이러면 좀 위험하죠. 그냥 섣불리 믿으면 안 되겠죠. 자, 지금 겉으로 보여지는 이미지는 있잖아요. 되게 좀 무뚝뚝하고 겉으로 내 감정을 많이 숨기고 그리고 다소 허영도 있고 좀 신뢰하기 힘든 그런 사람처럼 보이거든요. 겉으로 대놓고 그렇게 보이는데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속마음은 어떨지. 아, 또 이게 이렇게 되네. 그럼 이분은 어떤 분이냐면요. 금방 헤어진 사람이 돼요. 아까 쟁합한다고 그랬잖아요. 서로 합을 다툰다라고 했는데 그게 쟁합이 아니라 합이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합이 깨져가지고 나한테 다시 다가온 거죠. 그러니까 끝난 거야. 그러니까 쟁합이라는 게 아까 사주 풀이에서는 서로 합하려고 한다라고 풀이를 했는데 타로에서 보여지는 건 뭐냐면 분명 다른 사람과 합의됐던 건 맞지만 끝났어. 이미 거기에선 끝나서 나와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도 굉장히 절제를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이 되고요. 왜냐? 이미 한번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지금 이전에 상처를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의 모습은 이제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모습은 금방 헤어진 사람 있죠. 금방 나 만나기 직전에 헤어진 사람. 관계가 어느 정도 정리돼 가지고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 안 좋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천간은 다 드러나는 거니까, 천간에선 다 드러나는 거니까 믿지 못할 이미지로 나타날 수는 있는데 뭐 속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보면 지금 제3자가 껴 있잖아요. 지금 제3자가 개입이 되는 바람에 지금 인수일관 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런 이미지를 보일 거란 말이에요. 뭔가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 여기 보시면 이 연인 사이에 껴있는 이 제3자가 방해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방해를 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로 인해서 그 정미의 이미지가 이렇게 안 좋게 비춰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근데 속으로는 있잖아요. 속으로는 일방적으로 나를 좀 맞춰주길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 좀, 그러니까 만약에 계약이라고 한다면 이런 조건이나 이런 걸 나한테 좀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라고 그런 이기심도 물론 있다는 거죠. 나한테 좀 다 맞춰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것이 되고, 여기까지만 보자면 사실 어떤 스토리인지 잘 연결이 잘 안 되는데 한번 수호천사 카드를 보고 이야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드에서는 좀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일단 찾으라고 나왔어요. 평화로운 해결을 할 수 있는 해결법을 찾아라. 그리고 이 두 번째 카드는 이게 뭐 자녀분들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이 아이들을 생각해 가지고 자녀분들 생각해서 평화로운 해결책을
찾아봐라 라는 뜻도 되고요. 또 이 카드가 또 의미하는 게 어릴 적 상처를 뜻해요. 어릴 적 결핍, 상처, 어릴 적 상처로 인한 그런 결핍을 서로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실 수 있다라는 것도 되는데, 마지막 카드는 마지막 카드가 또 참 의미 있네요. 이게 폭풍우가 지나가고 마지막 목적지가 눈앞에 보인다는 거예요. 이제 스트레스가 이제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물을 건너가거나 다른 나라로 이렇게 여행을 가야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쓰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폭풍이 한번 지나가고 이제 행복한 시간들이 눈앞에 펼쳐질 건데, 이게 만약에 지금 카드 내용으로만 봐서는 뭐 커플 분들이거나 아니면은 결혼하신 분들이라면 사이가 많이 지금 틀어져서 안 좋은 분들이시라면, 지금 제 3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사이가 이렇게 안 좋아졌잖아요. 뭐 다른 여자가 생겼을 수 있고, 뭐 비록 지금은 끝났잖아요. 이 관계가 끝났지만 이 속마음은 다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나한테 맞춰주기를 원하고 있는, 약간은 뻔뻔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도 보이긴 하는데, 어쨌든 카드에서는 애들 생각해가지고 평화로운 방법을 좀 찾아라. 뭐 그러기 위해서는 좀 여행을 가시던지, 여기 보면 또 물을 건너서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거나 해외여행을 가시던지, 이제 평화로운 시간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 됩니다. 뭐 임수일관 분들이 다 뭐 이 상황에 다 똑같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커플이나 그 인간관계나 계약관계나 뭐 이런 트러블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모쪼록 뭐 이 점 참고하셔가지고 원만한 해결을 보실 수 있길 바라고요. 자, 그러면 임수일관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은 개수일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보니까 이게 신혼여행을 앞두고 있는 커플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아까 뭐 애들 카드가 나왔잖아요. 이게 자식 인연으로 만난 커플일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뭐 물을 건너서 해외로 간다? 이거 신혼여행이잖아요. 신혼여행 가서 허니문 베이비를 만들어라 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건데, 이걸 좀 첨부해서 말씀을 좀 다시 드려봅니다. 이게 참 그래요. 그 당시에 저도 이렇게 한 장 한 장 뽑아서 볼 때는 잘 이해가 안 되다가 나중에 이렇게 말을 좀 더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여기까지가 임수일간 지금 설명드린 거고, 자, 이제 진짜 마지막 개수일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방금 상황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수일간 분들 올해 한 해 내내 이 임수로 인해서 자꾸 영역이 침범 당하고 있죠. 지금 분명 개수일간 타임인데 임수일간 얘기를 하느라고. 자, 이제 개수일간한테 천간의 정화는 편제가 되고요. 지지로는 미토가 편관이 됩니다. 천간에 편제가 드러났을 때 있잖아요. 개수일간 분들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편제가 드러나게 되면 감추고 있어야 되는 게 미덕이 되는 게 있잖아요. 이게 뭐 다른 나라 같으면 모르겠어. 그 힙합하는 그 왜 외국 문화는 이렇게 이런 걸 숨기지 않고 드러내고 자랑하기도 하고 자기의 욕망을 드러내기도 하고 이런 게 참 자연스러운데, 아직 우리나라 정서상 이렇게 내 욕망이 드러나서 보여지는 게 사실 이렇게 좀 핀잔 살 때가 많거든요. 너무 이제 욕심이 많은 거 아니냐라는, 자기 욕망을 너무 드러내는 것이다 보니까. 근데 이게 원래 있었던 사람은 캐릭터가 그냥 그렇게 잡혀 있어요. 캐릭터가 원래 그렇구나라고 그러는데, 이게 이제 지지에 숨어 있거나 아니면 사주에 없었던 분이 이런 운이 오면 그럴 때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가 원래 저런 사람이었나라는 이제 이미지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좀 티를 안 내려고 해야죠. 뭐 사람이면 누구나 욕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은연중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만약에 개수일간인데 이제 새색시라고 한번 예를 들을게요. 새색시인데 이렇게 편제가 드러났다. 그러면 이제 신랑 될 사람이 좀 깜짝 놀랄 수 있겠죠. 되게 이런 혼수나 이런 거에 무력이 없고 되게 내가 아는 우리 와이프는 굉장히 꼼꼼하고 무력 없고 되게 그렇게 봤는데, 막 이제 웨딩 드레스는 이제 뭐 좋은 걸로 하고 싶고 막 이제 다 드러나는 거야. 그러면은 좀 핀잔 살 수가 있죠. 그게 이제 미토를 달고 와서 그래요. 재생살이 되니까. 그런 걸 드러났을 때 잘 받아주는 게 아니라 재생살이 된다. 어쨌든 개수가
이 미토의 환경을 봤다는 것 자체는 일단 미토의 환경의 개수는 몸값이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사막이잖아요. 사막과 같은 환경에 개수가 나타났다는 건 정말 그 가뭄에 내리는 단비 같은 느낌을 주죠. 그래서 나를 찾는 사람이 많아지게 되고 나는 이제 매우 희귀한 사람이 되죠. 사막의 단비 같이 되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편제를 보게 되면 어떻다고요? 내 본분을 잊어버리게 될 우려가 있다고요. 내 몸값이 막 이렇게 상승되다 보면 나는 어디,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유혹이 많을 수 있다는 거죠. 유혹도 많을 수 있고, 이건 뭐 각자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남자 개술관이라고 한다면, 나는 처자식이 있어. 처자식이 있는데, 뭐 이런 상황에서 유혹이 있다. 그러면 나는 여기,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 그러니까 내 본분을 잃어버린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거죠. 내 본분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내가 뭐 하는 사람인지 나를 잃게 된다는 게 이제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게 뭐 나쁘다기보다는 안 걸려야지. 그죠? 안 걸려야죠. 근데 천간으로 드러나 있는 거는 걸릴 수 있다. 그래서 주의하셔야 된다. 내 마음이 다 훤히 사람들 앞에 보여진다는 거니까. 그렇죠? 마음을 꽁꽁 숨겨야 됐죠. 그래서 개수가 정화를 만나면 뭐 긍정적인 것으로 보자면 새로운 목표, 이제 도식이 되어 있는 명들 같은 경우는 이건 꼭 해야 돼라는 동기부여. 이건 꼭 내가 가져야 돼, 해야 돼. 이걸 갖기 위해선 내가 꼭 뭔가를 해야 돼. 새로운 각오를 다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계속 말씀드렸지만 지나친 욕망을 드러내면 곤란하다는 거죠. 곤란하다. 이 정화가 이민년에 임수하고는 기문을 친 상태란 말이에요. 이민년에 이 임수와는 기문을 친 상태야. 그러니까 아까 임수일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화가 이미 이 겁재와 한번 합의됐었던 사람이지만 기문이 걸리는 바람에 헤어진 사람일 수 있다. 바로 금방 헤어졌다. 그리고 내 앞에 나타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겁재와 한번 합의될 뻔하다가 기문이 들어서 뭔가 잘 안 맞아서 내 앞에 나타났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오히려 환승이별하는 쪽은 이 정미죠. 이 정제가 환승이별을 나하고 할 가능성이 높죠. 지지로 묘목이 있거나 뭐 합으로 이게 끌어오거나 축이 있어서 충으로 갑작스럽게 들어오거나 뭐 상황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민년의 임수와는 겁재와는 기문이 걸려 있는 이게 만약에 물건이라면 뭐겠어요? 기문 걸린 물건이 되겠죠. 그러니까 재고품을 다루게 되거나 잘 안 팔리는 거를 떠맡게 되거나. 근데 이런 것도 알고 하면 괜찮아. 알고 하면 중고나 그리고 환승이별이라는 걸 상대방 입장에서 알고 하면 괜찮아요. 알고 하면 괜찮잖아요. 속이지만 않으면. 근데 보통은 굳이 얘기를 안 하죠. 재고품이라는 걸 굳이 얘기할 필요 없지. 아니면 차라리 빈티지던가. 빈티지. 그런 걸 알고, 그러니까 미리 사전에 알고 있으면 괜찮은데 대부분은 모르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새 건 줄 알고 새 건 줄 알았는데 새 제품은 아니라는 거죠. 이제 동업 관계에서는 이 겁재와 나와 생각이 다르다. 생각이 다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 사업이나 동업 관계보다는 그냥 소속돼 있으신 게 사실은 좀 편한데 이것도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만약에 뭐 하시게 되더라도 상대방에 대한 인정 그리고 존경. 왜? 이 이민 입장에서는 겁재 입장에서는 내 식신이거든요. 내 식신을 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귀문 걸린다는 게 이게 자존심 문제가 항상 따르는 거니까 서로 존중해야 되는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개수일간도 타로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수일간 분들도 그 임수일간 분들하고 똑같이 뽑을게요. 똑같이 그 쟁합에 대해서 꼬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정미의 속마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겁재와 합했던 정미의 속마음, 이 개수일간 분들 앞에 나타날 이 정미의 속마음, 지금 이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되고요. 그리고 본심, 속마음이죠. 속마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왼쪽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정미의 모습. 남자분들이라면 여자의 모습이 되고, 계약으로 따지자면 뭐 내가 받고 싶은 연봉, 계약하고 싶은 회사와의 관계, 뭐 사업으로 보자면 손님이 되기도 해요. 관이라는 게 손님도 되고 눈앞에 보이는 그런 다른 여자분들이라면 또 남자의 속마음이 될 수도 있고. 자, 그럼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있잖아요. 지금 겉으로 보여지기는 있잖아요. 굉장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이 칼을 든 왕처럼 자존심도 엄청 강하고 뭔가 좀 성공한 것 같고 권력이나 명예욕도 강하고 이미지가 그럴 것처럼 보여요. 자존심도 굉장히 셀 것 같고 편관이니까 편재 편관의 재생살이니까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 사실 알고 보면 있잖아요. 굉장히 감수성도 많고 여리고 사실 뭐 좀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이 돼요. 좀 시리에 빠져 있는 모습. 지금 뭐 많은 제안들이 들어오지만 어느 것 하나 이게 좀 관심이 가지 않는 의기소침한 이게 좀 굉장히 이것도 메마른 모습이에요. 하기 싫은 거 꾸역꾸역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돼요. 정말 마지 못해서 뭔가 일이라고 한다면 마지 못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감성적으로도 굉장히 메말라 있고 좀 냉정해 보이고 전혀 관심 없다는 듯한 그런 표정이 되거든요. 지금 겉으로 보여줬을 때. 자, 심지어는 이제 어떻게까지 보이냐면 이 남자가 이 여자를 성추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추행. 성추행하듯이 나는 정말 관심이 없거든. 이제 만약에 남자분이라고 한다면 이 여자분의 반응이 이렇다는 거예요. 정말 이 남자분이 성추행하듯이 이게 반대로 개수일간 여자분이 남자를 본다면 또 이 반대의 모습이 돼요. 그러니까 나는 준비도 되어 있지 않은데 갑자기 개수가 나타나서 너가 나타나서 나를 이렇게 추행하듯이 이렇게 제안을 하면 어떡하냐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그러니까 반대로 보셔야 돼. 개수 입장에서는 정화가 편재니까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반대로 정화 입장에서 보자고요.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굉장히 이렇게 버거운 거예요. 그 정화 입장에서 개수는 약간 이렇게 내가 추행당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도 있어. 근데 개수는 정화가 너무 좋아서 확 달려들고 싶지만 하여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철벽을 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근데 이제 속마음은 어떨까 한번 보겠습니다. 속마음도 진짜 그런지. 여기서 보시면 지금 양쪽으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제 막상 개수가 나타나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개수일관 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게 되면 이걸 어떡하지? 이렇게 재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정화 입장에서는 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되고 뭔가 이제 둘 다 같이 하기에는 되게 버거운 상태예요. 지금 일도 해야 되지 뭐 다른 거 신경 쓸 일이 있기 때문에 뭔가 이제 균형을 맞추려고 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모습이 지금 균형을 맞춰서 행동하려고 하는 모습이 됐는데 이 균형 맞추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몸이 하나라도 부족하다. 이게 너무 들이대면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면 임수 겁재와 헤어진 지 얼마 안 돼서 이건 약간 양다리일 수도 있고 그 관계를 유지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다. 두 가지를 동시에 진행할 때 그것을 맞추기 위한 노력이 되는데 그러기도 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성공적으로 될 줄 알았던 일들이 갑작스럽게 중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이유가 유혹에 그냥 너무 약한 카드가 되거든요. 유혹에 너무 약해서 절제력을 좀 잃어버린 상황. 균형을 맞춰서 관계를 이어갈 줄 알았지만 갑작스럽게 관계를 이어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쉽진 않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만 봤을 때 있잖아요. 너무 이렇게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그 욕망을 드러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 처음 말씀드릴 때부터, 원론 설명드릴 때부터 너무 욕심을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 상대방 입장에서도 그걸 너무 부담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카드도 보면 오히려 너무 이렇게 추근덕 되니까 오히려 그냥 차갑게 식어버리는 거거든요. 이렇게 막 유혹하고 막 그럴 게 아니라 너무 드러내놓고 좋아하는 티를 낸다거나 아니면은 막 그래버리면 오히려 한 발짝 물러서게 되니까 이렇게 너무 막 급하게 다가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급하게 다가가면 다가갈수록 일이 좀 꼬이게 될 거다. 자, 그럼 수호천사 카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계약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만약에 고백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사람이라면 이 사람을 만나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거를 실행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데 내가 너무 드러내고 하면 할수록 싫어하는 모습이라서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게 하는 거거든요. 수호천사 카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렛츠고. 자, 그냥 못 먹어도 못 먹어도 좋네요. 사실 이런 내용으로만 놓고 보자면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건데
실행하시라는 거예요. 실행을 하시는데 좀 낭만적으로 하시라는 거예요. 낭만적으로, 로맨틱하게. 이렇게 막 성추행하듯이 하지 말고 이렇게 로맨틱하게, 너무 이렇게 급하게 들이대지 마시라는 의미예요. 로맨틱하게 접근해라. 그리고 낭만적인 제스처를 취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개수가 확 달려들면 정화는 꺼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확 달려들지 마셔라. 이게 정화가 꺼지는 게 아니라 개수가 증발할 수가 있어요. 정미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가 확 달려들면 정화가 꺼지는 게 아니라 개수가 증발해 버릴 수가 있어. 그러니까 천천히 시간을 두고 좀 오래 지켜보신다는 의미로 이렇게 낭만적으로, 이게 만약에 계약 관계라고 한다면, 또 사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급하게 하면 안 되겠죠. 천천히 접근을 해야 되겠죠. 많이 알아보셔야겠죠. 하지만 그냥 생각에서만 그칠 게 아니라 실행을 하라는 거예요. 가라. 그리고 마지막 카드로는 이것도 굉장히 로맨틱한 카드예요. 굉장히 또 로맨틱한 모습인데 굉장히 낭만적이고 몽환적이고 감성적인. 그러니까요. 이게 지금 참 편제라는 게 원래 확실한 답을 얻고서 뭔가 실행을 하려고 하는 게 되는데, 너무 그렇게 확실하게 답을 얻으려고 하기보다는 좀 감성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원래 개수 일간 자체가 감성적인 거잖아요. 사랑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근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너무 맹목적일 수도 있죠. 이 점 참고하셔서 좋은 한 달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개수 일간분들까지 해서 이제 모든 일간분들 다 말씀을 드렸네요. 모쪼록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제 다음 영상들도 이제 준비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궁금하시다면 구독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내용이 뭐 유익하시다 싶으시면 주변에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